자, 우리 이제 두 번째 내용 갑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이제까지는요.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할 겁니다. 일어나지 않을 확률. 자, 볼게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예제 2번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1에서요. 25가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25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6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아시겠습니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6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을 구했을 텐데 6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25장의 카드 중에서 즉 1부터 25까지 자연수 중에서 6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찾는 게 빠르겠어요? 6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를 찾는 게 빠르겠어요? 당연히 6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찾는 게 빠르겠죠. 왜? 6의 배수를 찾으면 됩니다. 즉 25가지 수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았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냐면 25가 될 것이고요. 6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6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은 6의 배수입니다. 1부터 25까지 중에서 6의 배수를 찾으시면 돼요. 몇 개 있습니까? 6, 12, 18, 24 몇 개 있죠? 4개 있으니까 아하 확률이 얼마구나? 25분의 4구나 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하고 싶다고요? 6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6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라고 간단히 써보면 이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보시면 총 25장 중에 4장만이 6으로 나누어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머지 몇 장? 21장은 6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은 25분의 21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가시죠. 6으로 나누어 떨어질 확률이 25분의 4다. 그렇다면 6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확률은 총 25장 중에서 4장만이 6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21장은 6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은 25분의 2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텐데요. 잘 보시면 자 25분의 4하고요. 25분의 21을 더해보세요. 그럼 얼마입니까? 25분의 4 더하기 21이 얼마죠? 25잖아. 그러니까 25분의 25 해서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죠. 아하. 무슨 말이냐면 25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으면 6으로 나누어 떨어지든가 6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확률과 이 확률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1이 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25분의 21을 이렇게 구하셔도 되나요? 1 빼기 25분의 4 이렇게 구해도 되나요? 왜? 이 수와 이 수를 더하는 게 1이니까 25분의 21은 1에서 25분의 4를 빼서 구할 수도 있다고요.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구할 거라고요. 방금 전에는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구했는데 우리는 6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보다는 6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찾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6으로 나누어 떨어질 확률을 구하자고요. 구하면 얼마라고요? 25분의 4라고요. 그렇다면 6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얼마에서 1에서 6으로 나누어 떨어질 확률을 빼가지고 뭘 구할 수 있다? 6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사건의 확률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즉 우린 이걸 통해서 답을 구하면 1에서 25분의 4를 빼서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합시다. 이 사건의 확률을 구했더니 이 사건의 확률이 P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오히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 다음에 1에서 이 확률을 빼버리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다. 이렇게 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바로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걸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여사건의 확률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한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말이에요.
어떤 전체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 수를 보시면 사건 A가 일어나든가 일어나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건을 하면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든가 둘 중에 하나야. 이때 우리가 어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의 확률을 구하려고 하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 다음에 1에서 그 확률을 빼버리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해낼 수 있다고요. 이해 가시겠어요? 오케이? 자, 이런 경우입니다.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질 때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자주 접하게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적어도다. 이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왜?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머릿속에는 방금 전에 배웠던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장 속에 적어도 이 말이 들어있으면 우리 머릿속에는 여사건의 확률을 떠올리자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졌습니다. 이때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온다라는 말은 일단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한번 따져보세요.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면 첫 번째 둘 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앞면 뒷면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앞면 뒷면. 세 번째는 뒷면 앞면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번째는 뒷면이 나올 수 있겠죠. 아하, 이처럼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면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4가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온다. 자, 앞면 2번 나왔으니까 적어도 한 번 나온 거 맞죠? 앞면 한 번 나왔고 여기 앞면이죠, 앞면. 자, 여기도 이 경우죠. 아하, 이 4가지 경우 중에서 적어도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3가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구하지 말고 어떻게 구하자? 남은 한 가지 경우. 적어도 앞면이 한 번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둘 다 뒷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자고요. 왜?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오든가 아니면 앞면이 아예 안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다시 한번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면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오든가 앞면이 한 번은 나오든가 아니면 앞면이 아예 안 나오든가 이 말이라고요. 앞면이 안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둘 다 뒷면이 나온단 말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둘 다 뒷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요. 이게 얼마냐면 전체 경우가 4가지인데 그중에 둘 다 뒷면이 나와야 되니까 그럴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올 확률은 1에서 이 경우 확률을 이렇게 빼버리면 이게 뭐냐면 바로 4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직접 구하는 게 훨씬 편한데 왜 굳이 이렇게 쓰나요? 이런 질문 던지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 문제는요. 예제나 유제는 비교적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구하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구하나 거의 시간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직접 구해서 하는 것보다 이와 같은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구하면 훨씬 더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합니다.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질 때 적어도 앞면이 한 번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앞면이 아예 안 나온다. 그럴 확률을 구하자고요.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둘 다 뒷면이 나온다. 이 사건의 확률을 구하자고요. 그게 얼마냐면 4분의 1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적어도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은 1에서 이 4분의 1을 뺀 4분의 3과 똑같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케이?